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또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상원 초전도체가 양자 컴퓨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라고 해서 이제 양자 전문 언론에서 여기에 글을 기고하시는 분이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글이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이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고 있고 이온 트랩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한국의 연구팀이 상온 그리고 이 상압에서 작동하는 초전도 물질인 LK99를 개발했다는 뉴스로 인해서 과학계뿐만 아니라 주류 미디어에서도 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을지에 대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온 초전도체 물질인 LK99의 발명가들은 이 발명품이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 발명품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LK99는 자석, 모터, 케이블, 불영열차, 이 자기부상 열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전력 케이블, 양자 컴퓨터의 큐빗, 안테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린 이 새로운 발전이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양자 컴퓨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뭐냐, 중요한 점은 상온 초전도체 기술의 발전이 일부 이 양자 컴퓨터의 확장성에 이런 장벽을 극복할 수는 있지만, 이 상온이라는 따뜻한 온도는 여전히 양자 컴퓨팅 오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초전도체가 완전히 앞서가고 이온 트랩 죽는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검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양자 컴퓨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상황이 뭔지 이 전문가가 분석한 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시죠. 일단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상온 초전도체 기술은 양자 컴퓨터에 더 효율적인 전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이 초전도체 방식의 경우 큐비트의 양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0도, 약 마이너스 273도의 절대 용도 근처에서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극저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상온 초전도체 기술을 이 초전도체 방식에 적용을 하면은 냉동고, 시스템 비용과 복잡성을 완화시켜서 양자 컴퓨터를 더 쉽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긴 한다 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장치인데, 상온 초전도 기술을 적용해서 양자 컴퓨터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어서 더 환경 친화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얼마나 더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고 얼마나 덜 비용을 넣을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다. 근데 그걸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일단 고전 컴퓨팅과의 통합 부분을 보겠습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는 극조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전적인 슈퍼컴퓨터, 초고속 컴퓨터와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 새로운 초전도체 접근법이 들어오면은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지금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와 같이 손을 잡고 최적화 문제와 이런 양자에 적합한 계산에 같이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환경에 더욱 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해줍니다. 초전도체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이 초전도체 방식에 있어서 그 냉동고의 냉각과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초전도체 방식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양자 컴퓨터 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나 뭐 전문가들을 고용할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상온 양자 컴퓨팅 기술이 간단하고 저렴하다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인력 양성 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위와 같은 뭐 상온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 기술이 개발과 채택이 빨라지고 혁신과 뭐 발전이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초전도체 방식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 기술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요걸 저희가 알아야겠죠. 일부 초전도 양자 컴퓨팅의 몇 가지 측면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이 초전도체가 나온다고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양자 현상에 있어서는 이 상온 초전도체가 에너지 소비와 안정성에서는 초전도체 방식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만, 얽힘이나 중첩과 같은 고유한 양자 현상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인 양자역학의 특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스템 온도가 올라간다고 개선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초전도체는 근본적으로 수율에 문제가 있고 연결성이 떨어지고 큐비트 품질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상온 초전도체가 나와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자 오류 수정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양자 컴퓨팅 핵심이죠. 그래서 오류를 완화시키거나 오류를 보완하는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상온 초전도체가 에너지 사용을 좀 줄여서 상온에서 초전도체 방식을 쓸 수 있게 해도 이 여기서 발생하는 오류는 오류 수정 기술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상온이 된다고 오류율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도 상온 초전도체가 더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초전도체 큐빗을 만들 수 있을지라도 자동적으로 양자 알고리즘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양자 알고리즘 이게 발전이 돼야 문제를 해결하는데 양자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이게 뭐 상온이 된다고 알고리즘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팅은 큐비트 안정성, 냉각 부분 외에도 다양한 기술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게이트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되고, 뭐 서로 간섭하는 이런 오류율도 줄여야 되고, 노이즈도 감소시켜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상온 초전도체가 이런 면은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상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가 양자 컴퓨팅, 특히 초전도체 부분에 모든 해답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온 초전도체가 잘 상업화가 돼서 초전도체 방식에 쓰인다고 해서 뭐 에너지가 줄어들고 이런 명백한 효과는 있지만, 이로 인해서 양자 산업에 어떤 궁극적이고 예상치 못한 영향이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벌써 초전도체 상온된다, 그래서 이온트랩 팔고 초전도체로 간다, 이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라고 전문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LK99 이 상온 초전도체에 대한 동료 과학자들의 검증, 그리고 과학 커뮤니티의 검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은 모른다. 양자 컴퓨팅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온 초전도체 기술이 양자 컴퓨팅에 미치는 이런 전체적인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상온 초전도체가 나오면 초전도체 방식이 유리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극조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뭐 상온으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사실 어렵지만, 끌어올리게 된다면 에너지는 덜 쓰게 되고 전력 효율도 좋아지겠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인 양자적으로 초전도체가 뭐 큐비트 품질이 떨어지고 오류율이 높다? 이건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초전도체 방식의 상온 초전도체가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 이온 트랩이 앞서던 부분을 초전도체 방식이 앞서거나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직 예측할 수 없고,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큰 뉴스가 나오면 그것만 보고 심리가 흔들려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게 진짜인가도 중요하고 상업화가 되려면 10년 이상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섣부른 매매는 항상 손실을 가져오니, 이럴 때일수록 더욱 침착하게 어떻게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부를 해보셔야 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새롭게 런칭한 가을바람의 경제적 자유 연구소라는 멤버십이 있습니다. 같이 제가 유튜브에서 제공해드리는 것 외에 매일 미장 시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차기 종목으로 꼽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고 있고, 뭐 오프라인 모임도 할 거고요. 그리고 주에 한 번씩, 월에 한 번씩 제가 보는 시장의 뷰, 그리고 양자 컴퓨팅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 같이 합류하실 분들은 많이 합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댓글과 영상 상세 설명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을바람이었습니다.